한 주간의 핫한 이슈를 새로운 시각으로 황상민 TV에서 시원하게 밝혀봅니다.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황상민 TV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오셨나요? 이번에는 또 한유총이 이 승리라는 말을 쓴 게 또 그것이에요. 한유총이 승리했어요? 예, 이 카톡 단톡방에서 네. 학부모 똥줄 타게 해야 승리한다. 그렇죠. 이런 말 그렇죠. 쓰셨다는 거예요. 네. 근데 학부모들 똥줄은 어디에 있어요? 그 탓대요? 거꾸로 지금 한유총이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뭘 당했는데요? 압수수색 당하고 지금. 네. 한유총이 왜 압수수색을 당할까요? 한유총이 사실은 입법 예고를 한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정부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했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 단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는 공권력에 저항한 세력으로 찍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 교육감은 바로 개원 연기인가 그거 할 때 바로 한유총 단체를 설립 취소를 네.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 공권력을 동원해서 너희들의 존재를 부정하겠다라고 반응을 한 거예요. 이 삼천톡이라는 그 원장 3,000명이 모인 단체 대화방으로 네. 학부모들을 계속 교육시켜 한유총의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대화가 꾸준히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왜 단톡방에서 다시 강조를 했을까요? 특히 이 한유총 내부에서는 이 휴원 철회에 불만이 있는 강성파들의 목소리가 넘쳐났다고 하는데요. 네. 특히 삼천톡에는 학부모의 지원금이 가도록 하면 유치원은 정부 감사나 개입에서 자유로워진다라는 대화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살기 위해 꼭 해야 된다. 정부 지원금을 바우처로 돌리도록 하는 내용을 부모에게 청원시키자 등의 제안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네. 집단 휴원이나 폐원 등을 통해 학부모를 불편하게 만들어야 정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주장도 단골 메뉴였다고 하네요. 지난해 11월 사립 유치원들이 비리 문제로 코너에 몰리자 한 회원은 학부모가 움직이게 하는 것은 휴업밖에 없다. 학부모들 동요시키는 건 폐원 선언이 가장 쉽다. 전국이 패닉에 빠질 것이다. 또 다른 회원은 학부모가 똥줄 타게 해야 한다. 휴원은 바로 역풍 맞고 쓰러진다. 폐원 예고를 해 2달 정도 학부모들에게 시간을 주면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호응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학부모를 불편하게 하고 지난번에 이 지원금을 오히려 학부모에게 줘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분들이 박사님 방송을 들은 걸까요? 이 정부에서 왜 유치원에다 사립 유치원에 돈을 왜 줘요? 그러게요. 이 문제의 발단은 사실 그거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왜 줘요 돈을? 왜 줬을까요? 왜 정부에서 사립 유치원에 돈을 줬을까요? 그 사립 대학에도 그 지원금 주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은 사립 재단이나 사립 학교에 이 교사들 월급을 정부가 줘요. 왜 주는 거예요? 왜 주냐 하면 교육은 국가가 담당해야 될 건데 국가가 일단 교사들 월급만이라도 국가가 담당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명목상으로 하는 거고 소위 말해서 사립학교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겉으로는 이 국민 교육을 위해서 본인이 기여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저는 사립학교를 만듭니다 하는데 사실은 학원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게 학원 사업이라는 것이 다른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쏠쏠한 비즈니스거든요. 일제 점령 식민지가 끝나고 나서 많은 학교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게 사립학교가 되는데 국가가 사립학교를 통제하고 관리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 교육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진다라는 마음에서 국가이나 공립으로 돌릴 수는 없고 학교는 운영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학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거죠. 이 교육 사업은 국가가 해야 되는 사업인데 우리가 하고 있으니 지원금을 달라? 그렇죠. 역사가 오래됐나요? 이 지원금을 주는
역사가 오래됐죠. 그런데 유치원은 사실은 초중고부터 시작하잖아요. 과정을 하나로 생각을 해서 고려하는 거는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그 박근혜 이 대통령 후보의 공약 중에 이 평생 어린이집부터 해서 평생 책임을 지겠다 이러면서 유치원 보조금이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일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 박근혜 씨가 여성 대통령이라고 주장하고 나왔을 때 모 교수가 박근혜 씨가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한 게 뭐가 있냐 그러면서 여성이냐 남성이냐 이 생식기의 문제로 가지고 우리가 여성 대통령을 이야기할 게 아니다라는 그 발언을 한 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네, 그때 그 박근혜 씨 정당에서 이 영유아 보육과 관련된 공약과 지원을 엄청나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음모론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 최순실이 유치원 원장 그렇죠, 그렇죠.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쪽은 유치원 원장들의 표를 동원하고 유치원이 실제로는 상당히 괜찮은 비즈니스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는데 그 비즈니스에서 가장 좋은 거는 이 부모들 돈을 끌어오는 거로는 뜯어먹는 거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정부 돈을 더 보조금이라는 형태로 받게 되면 정부는 뭐 이 영유아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 이런 생식도 내고 또 그게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저출산 대책 이렇게 할 때 그동안 20조를 썼다는 그 예산 편성하기도 참 좋아요. 명분이 확실하게 그럼요, 생기니까. 확실한 돈벌이.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번에 한유총에서 계속 주장하는 게 그 유치원 건물은 사유재산이다. 그래서 유치원 건물 사용료를 내라. 국가가 줘야 되지 않느냐. 그거는 뭐 사립재단이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 운영을 하는데 국가에서는 이 교원 월급만 주니까 마치 국가에서 내가 이 건물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지은 거니까 그거에 대한 사용료 주세요라고 하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지들이 돈 빼돌린 거는 전혀 내세우지 않고. 당연히 먹어야 되는 거 먹은 거고. 그럼요. 근데 문제는 사실 사립 학교법이라든지 지금 사학이라는 것을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는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기존 지금 자유한국당, 예를 들면 나경원 대표 같은 건 집안이 뭐예요? 사학재단에 뭐 몇백억대 재산가 집안이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게 뭐 꼭 그 자한당만 소속된 정치인뿐만 아니라 특히 자한당에는 그 사학재단 이사장 집안 이 정치인들이 많고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도 뭐 과거 유치원이나 또는 학교 사학재단에 관련됐던 사람, 운영했던 사람, 또 그분들의 지원과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 정치인으로서 그동안 지냈던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뭐 세금 어떻게 빼돌리는 방법으로 써먹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세금 나눠먹기, 눈먼 돈 나눠먹기의 가장 좋은 방법이 교육 예산을 서로 땡겨 먹는 건데 사실은 유치원 지원도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그거를 이제 정부가 사용한 거를 감사를 하고 이 회계 시스템을 일반 사학 학원에서 사용하는 회계 시스템에 들어와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이 유치원들이 난리를 치는 거죠. 이렇게 교육 장사로 이렇게 학원 재벌을 꿈꾸다가 헛된 꿈이 돼서 이분들 아주 그냥 속이 많이 상했을 것 같은데요. 헛된 꿈은 아니고요. 그동안 많이 해먹었을 것 같은데. 네, 많이 해먹었는데 앞으로 더 해먹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아까운 거죠. 그렇죠. 거기에서 오는 좌절감. 이 좌절감을 지금 이 카톡에 표현을 했는데. 근데 왜 자꾸 자기들 교육자로 하려고 할까요? 이 한유총이 집회에서 에듀파인을 반대하면서 유아교육이 지금 사망했다고. 그렇죠. 왜냐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때 영유아 교육이라고 주장하고 그거를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교육자니까 돈 얘기하는 건 너무 지저분한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돈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팍팍 주면 안 돼? 그리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라. 이런 마음으로 지금 자기들이 교육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교육자는 이 돈 주고 받고 오고 가는 현금 속에 이 교육의 정신이 살아남기 힘들잖아요. 뭐든 우리나라 이렇게 헤쳐먹으려고 그러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데쳐먹기도 해요. 아니 기회만 있으면 저도 먹고 싶네요. 그렇죠. 다 장사였네요. 아니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는데 없어서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 기회 안 나.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기회 그러게요. 있을 때 예. 헤쳐먹고 데쳐먹고 땡겨 먹는 게 나쁘지는 않죠. 그런데 정부가 앞장서서 그걸 할 수 있게 해놓고 지금 줬다가 빼들어가는 거 그거는 당하는 사람은 열받죠. 그래서 그런 발작적인 행동을 지금 한유총에 있는 회원분들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너 그런 마음을 이해해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비난하기보다는. 그동안 이 한유총 자영업자들이 수년간 이 학부모들 똥줄타게 해서 지금까지 성공해 오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본인들이 지금 성공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옛날에는 먹혔는데 지금 안 먹힐까? 이런 당황스러움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안 그래도 최근에 그 휴원 부분이 이 여론 지지가 너무 낮고 이 학부모들이 시위가 너무 심해지니까 이 정부가 그걸 등에 업고 또 더 강하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정부가 강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보다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한유총이 공권력이라는 것에 저항했다라는 그 부분을 정부가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했던 것 같아요. 학부모들이 뭐 어떻게 됐든 그랬든 아니 이것들이 감히 이런 마음으로 되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 교육부 장관 옛날에 저희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에 진짜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유인혜 장관이 교육부 장관으로서 사람들한테 인상 깊었던 그가 거의 없고 제대로 이 사람이 뭔 소리를 하고 뭘 하고 있는지 아느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줬는데 이번에 한유총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하게 딱 반응을 하니까 진짜 훌륭하다 강단 있다 뭐 이러면서 드디어 저 사람이 본인의 참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는구나 이런 이 반응들을 국민들이 하게 됐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국민들은 한유총이 주장하는 주장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않을 뿐더러 그 사람들이 어쩌면 이 학부모들을 볼모로 삼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공권력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협박 인질범들에게 있어 강하게 응징하고 강하게 대응해 준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안도감 내지는 쾌감을 느끼지 않았나. 이번에 그 이덕선 그 한유총 이사장이 이 정부의 압수수색도 자택 압수수색도 받고 사무실 압수수색도 받으면서 이 계약 연기 추진의 실패를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사인 발표를 또 하기도 하셨는데요. 근데 이런 게 공정한 사회 아닌가요? 뭐가 공정한 거예요? 이렇게 이 한유총이 막 그동안에 먹었던 것들이 밝혀지고 네. 그렇게 뭐 좀씩 좀 보이나? 어쨌든 이런 비리들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헤쳐지는 게 공정한 사회라고. 헤쳐지는 그동안 해먹었던 게 들썩나고 발표되고 알려지는 건 부패한 사회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지 공정한 사회라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 공정한 사회로 나아간다. 그것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거는 물론 해먹은 거는 알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부패한 사회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고 이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각오를 다지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렇게 밝혀지니까 공정한 사회지 않아요. 아니, 밝혀지니까 일단 뭔가를 알아야지 치유 방법도 생길 테니까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한 걸음? 공정한 사회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네, 계시는 거예요. 네, 훌륭하세요. 이 윤회 장관의 이 생색내기식 정책이네요. 그래도 유일한 업적이라 다행이긴 한데요. 유일한 업적이라서 다행이라니요. 강단을 보인다는. 이 윤회 장관을 지금 능멸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 한유총하고 정부가 이 각본대로 뭘 한 쇼를 하는 건 아닐까요? 음모론 그거는 뉴스 공방에 가서 알아보세요. 여기서도 항상 박사님께서 문제를 아는 것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다르다고 말씀을 그렇죠. 하셨는데 여기서도
그 유은혜 장관이 하는 대처를 보면 문제를 자기는 해결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강경책을 하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유엔의 장관에게 있어요. 문제라는 것은 한유총이 국가 공권력을 능멸하는 이 조치를 하고 있다.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는 그것을 문제라고 규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국가 공권력을 무시하거나 저항하는 그 세력에 대해서 공권력이 얼마나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라는 측면이지 그 외에 다른 문제를 인식한 행동은 아니죠. 지금부터는 이제 이 한유총에서 좀 제대로 통제를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유은혜 장관이 한유총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는 지금 알 수가 없고요. 아마 한유총이 뭐 설립 취소가 된다든지 뭐 특히 서울시에서 그렇게 됐다면 가장 1차적인 거는 한유총을 탈대하는 회원들이 많이 생길 거라는 것 정도는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단체도 간에 회원들이 많이 탈주하면 실제로 그 단체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게 되고 또 한유총과 경쟁하는 단체가 있을 때 그 경쟁하는 단체로 또 많이 가입을 하게 되면 한유총은 스스로 쪼그라드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교원노조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정교조 말고 또 교원노조가 있어요, 없어요? 교원총연합회가 그렇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회원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느냐는 정치 권력이 어떻게 그 특정한 대중적 여론을 만들고 또 이 국가를 움직이려고 하느냐에 좌우된 부분인데 어떤 측면에서는 한유총은 지금 야당 뭐 자유한국당 세력과 기본적으로 손을 잡은 거고 그 다음에 이 더불어민주당 지금 집권 세력은 한유총과 반대되는 세력하고 손을 잡으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유총 자체가 지금 야당 세력 그래서 오죽했으면 의사협회 회장까지나 한유총 집회에 나오게 됐겠어요. 그럼 결국 이게 다 모든 게 다 정치하고 다 밀접하게 연관이 정치 권력 싸움 하나인 거죠. 그리고 누가 정치 권력을 가졌냐에 따라서 세금을 나눠 먹는데 이 좀 더 잘 나눠 먹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러면 이거 잡았을 때 빨리 해먹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유치원 몇 개 가지고 계세요? 아니 제 생각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겠네요. 아니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한유총의 문제는 지난번까지는 잘 해먹었는데 지금 우리하고 적대적인 세력에 의해서 권력이 잡혀 있으니까 저분이 지금 그동안 챙겨 먹어본 경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늘 뺏기고 살다 보니까 지금 본인이 뺏기는지 챙겨 먹는지 도저히 앞뒤 구분이 안 돼요. 안타깝네요. 4월 6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자신을 이해하고 주위 사람을 더 이해하고 싶다면 WPI 워크숍에 참여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4월 6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문의는 02-6207-7430 또는 위섬센터 네이버로 연락주세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첫걸음을 떼고 싶으신가요? 모든 사람은 나와 다릅니다.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 WPI 검사를 해보세요. 자신을 찾는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나라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자기가 처해있는 문제가 뭔가를 인식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럴 때 보이는 해법에 무조건 쏠리고 그걸 쫓아가면 그냥 알아서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가 사실은 다단계 사기를 당하든지 이 정치 세력의 속임수에 넘어가든지 또는 줄기세포 사기를 당하든지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죠. 진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원하는 게 뭔가 그리고 문제가 뭔가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 근데 문제가 뭔가요? 어떤 문제요? 지금 한유총 문제는 한유총 문제는 간단해요. 정부가 이 사학재단 또는 사학유치원 이런 거에 대해서 국가 보조금을 주면서 그걸 마치 교육 사업을 하는데 지원해 준다라고 포장을 했을 때부터
그거는 학원에 돈 대주는 거하고 똑같은 짓을 한 거였죠. 그런데 학원에 돈 대주거나 유치원에 돈 대주거나 사학재단에 돈 대주는 거는 그걸 결정하는 교육부 공무원들의 또 다른 뒷돈 챙기기, 그 일에 같이 연결되니까 서로 짝짝꿍이 맞는 상황이니까 그걸 금방 없앨 수가 없는 거거든. 그렇군요. 이게 역사가 긴 만큼 이제 해결도 역사가 길어서 해결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고 생각이 없고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 거죠. 해먹어야 되니까 아직도. 사실은 본인들이 그 정권을 잡거나 또 하는 경우에 위원회 장관 같은 경우에 이 사학재단과 뭐 사학재단에 계시는 분이 위원회 장관을 좀 뒤를 봐줬거나 편의를 봐줬거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걸 추측인데 이거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안 되나요? 주장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것이 아니죠. 명예훼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의견은. 네. 근데 우리 사로 변호사 이야기를 믿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경찰이 불러가지고 이 사로 변호사 이야기하는 거는 완전히 무시하고 어쨌든 너는 지금 명예훼손이야 이렇게 주장하면 대한민국에서는 변호사 이야기는 하나만 하고 아무도 의미가 없거든요. 네. 항상 이렇게 느끼는 거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한다. 지금 어떤 게 문제 해결책이고 어떤 게 문제라는 이렇게 구분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은데요. 어렵죠. 이렇게 구분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 그럼요. 열심히 잘하면 되죠. 박사님께서 항상 그 문제를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질문을 많이 해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박용진 의원이 지금 유치원 3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가요? 법을 만들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은 2500년 전 춘추전국 시대부터 나온 법가 사상인데 그 25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 그리고 법은 만들어지고 나면 항상 유명무실 또는 법이 안 만들어지는 게 낫다라는 거를 특히 교육과 관련된 법에서 우리가 항상 느끼게 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도 혹시 들어봤던 강사법, 강사지휘와 관련된 법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번 가을부터 아마 진행이 되는데 원래 그거는 대학에서 강사들의 이 처우를 개선해 주겠다고 해서 뭐 어떤 분이 한 20년 동안 투쟁해가지고 그 법이 통과를 했대요. 그 법이 통과되자마자 모든 대학에서 강사들이 하는 강의를 다 반 이상으로 줄이고 강사를 대량으로 해고하거나 더 이상 강사 일을 안 맡기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 법이 안 만들어지는 게 차라리 나은데 왜 만들어졌나 이렇게 또 데모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역설이네요. 네. 이름만 이제 강사에서 뭐뭐 교수, 겸임 교수 이렇게 그렇죠. 바꾼다고 하네요.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그 강사법이 없더라도 대학에서 가르치는 거에 대한 가치를 인정을 했으면 얼마든지 왜냐면 대학 전체 예산에 강사한테 지불하는 예산 비용이 얼마 정도일까요? 대학교 전체 예산을 100%에서 강사들이 지금 이 처우를 개선해 주는데 주는 비용, 인건비 비용이 전체 예산에서 몇 프로 정도를 차지할까요? 1%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1% 수준이에요. 너무 강사들의 인건비를 무시하지 마세요. 네. 그런데 대학에서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비율이 강사가 담당하고 있는 비율이 최소 30%에서 최대 60%예요. 1% 수준을 사용을 하고 있으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대학이에요. 강사를 노예로 해서 노예 노동을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학이 망가진 가장 큰 이유는 그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강의의 반 정도를 노예 노동으로 하고 있으니까 노예들한테 사실은 학생이 배우는 거는 그건 오랜 전통이긴 해요. 그리스에서 고대 그리스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의 직업은 신분은 다 대부분 노예였어요. 왜 공부하는 거는 고대 그리스 사람들도 싫어했거든요. 아, 노예가 하는. 그래서 노예가 하는 일이었어요. 노동이었네요, 노동? 그렇죠. 가장 싫은 노동이었어. 아, 그 우리 이 나라 학생들 하는 그거잖아요, 노동. 학생들은 귀족이고
그래서 가르치는 선생들은 노예고 학생들이 돈을 내고 그렇죠. 학부모 그거를 바꿔보겠다고 국가가 돈을 내는 걸로 바꿔야 되는데 그거를 국가가 아직 그래서 의무교육도 뭐 앞으로는 고등학교까지 한다 그러지만 이 나라는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이고 사실은 이 나라의 경제 수준이나 모든 걸 봤을 때 이 나라 대학 교육도 사실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럴 때 북한은 초, 중, 고, 대학교까지 국가가 전액 책임지는 교육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저가 방공법 위반이 되는 거죠? 아르헨티나는 대학이 무료예요. 아유, 대한민국보다 훨씬 못 살고 못 훨씬 살아요. 부패하고 그렇죠. 이 안 좋은 그 나라도 대학 교육이 무료예요. 반대로 아주 비싼 사립학교가 또 있죠. 그렇죠. 초등고도 아주 비싼 그럼요. 사립학교가 있는가 그럼요. 하면 대학도 무료. 그래서 국공립 학교는 전부 다 무상으로 하는 것이 이 나라에서 가장 먼저 정의로운 사회, 사람이 먼저인 사회라고 하면 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에 관심이 없으셨어.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뭔가 해보실 생각을 안 는 거예요. 사람들이 법에 의존하니까 법에 실망하고 교육에 의존하니까 교육에 실망하는데 이 의존한다니 그냥 노예가 되는 거네요. 뭐 그렇게 이야기하니 저는 사랑에 의존해 사랑의 노예가 됐어요. 이렇게 되는 소리가 들려서 뭔가 노예가 좋아 보이네. 노예 될래요. 이런 한유총은 국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설립 취소를 시키면 되는 거죠. 간단하죠 뭐. 오히려 보조금을 아예 안 주는 건 어떨까요? 당연히 안 줘도 되죠. 안 주면 되는데 이제 한유총 소속 유치원에 다니는 학부모들이 이제 불평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한유총 소속 유치원 이 선생님들 월급을 못 받는다는 문제가 또 제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국가에서 보조금 안 줘서 너희들 월급 못 줘? 원장이 그러면 실업 사태, 청년 실업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지금 이 한유총 소속 원장들이 이 학부모 똥줄 타게 하고 또 정부에 대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돈 안 주면 얘들 다 자른다. 어머. 강남의 유치원들 보면 영어 유치원 뭐 일반 유치원들 학부모한테 비싼 돈 받아가지고 그 월급은 정말 쥐꼬리만큼 줘서 이분들이 그 강남 근처에 살지도 못하고 저 멀리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니까 쥐꼬리만큼 지 취급을 한다고. 그렇다고 고양이 취급은 할 수 없잖아요. 고양이만큼 줘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처받 누가 상처를 받아요? 쥐꼬리만큼 받는 분들. 아니 내가 줬다는 게 아니고 그 원장들이 자기 유치원에서 일하는 이 교사들을 지 취급하고 있다니까요. 그럴 때 지가 아니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그 지금은 원장 이야기를 하는 아니요, 거예요. 그 교사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사들은 본인이 지가 지 생활을 하는 걸 가감히 떨쳐 일어나야 되는 거죠. 독립을 선언하고 거기 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또 이 유치원 선생님으로 하는 분들은 로맨티스트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제가 마음이 편해지고 너무 행복해요. 학부만 만나고 원장만 없으면 얼마나 좋은 직장인지 몰라요. 이런 분들 또 행복을 누릴 수 있더라면 그래서 사실은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정부가 유치원에 보조금을 안 줘야 돼요. 그리고 학부모들한테 얼마를 받든지 간에 받고 싶은 대로 받게 하고 그 대신에 국공립 유치원이라고 하는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그렇대 여기서도 이제 대한민국은 얼마나 웃기냐 하면 국공립 유치원이라고 해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공공기관이 운영을 하거나 국가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전부 다 일반 민간 복지단체나 이 단체들의 사회복지단체에 불화를 줘요. 그러면 명목상으로 이 국가 세금을 받아가지고 그 국공립 유치원이라는 원장이 공무원들하고 관계만 잘 가지면 나라 세금으로 만든 건물에 세금으로 지가
이 직원들 월급 주고 운영하면서 본인이 호가호위하면서 왕노릇을 하는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게 또 국공립 유치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면 이렇게 대학 교육까지 무료로 하자고 하면 아주 그냥 쌍수를 들고 반대하실 것 같은데요. 왜요? 이 사회주의 정책 아냐고 또 막 그러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해놓고 한번 보면 실제로 반대하는지, 반대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 사학재단,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을 적극 지지하고 교육부 공무원들의 든든한 후견인 노릇을 하는 사학재단에서 만약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을 무료로 하면 어떻게 반응을 하겠어요? 이거는 사회주의 정책이고 이 사학교육을 망치려고 하는 거냐? 왜? 국공립교육에 이 예산이 투입되면 사학을 지원한다고 본인들이 받던 돈이 못 받아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교육부 공무원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사학재단에서 받던 후원금이 뒷돈 후원금이 사라질 거고 본인들이 은퇴하고 나서 사학재단에 다 총장 학장으로 가고 본인들의 노후가 불안해지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못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무슨 핑계로 대요? 국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대학 교육에 문제가 있습니다. 온갖 핑계를 다 댈 거죠. 이 교육부나도 그러면 결국 업자들하고 이 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만 있는 거지 국민들은 정작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걸 정책을 시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은 철저하게 본인들의 직업적인 안정성과 본인들의 이 노후 대책을 위해서 국민 핑계대고 그 정책을 한다고 하면 우리 너무 심하게 그분들을 보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다른 문화에 살다 온 사람은 참 익숙하거든요. 국공립 때는 무료. 그럼요. 사립 때는 받고 싶은 만큼 받아라. 그럼요. 유치원도 국립 유치원 무료. 사립 유치원은 뭐 천차만별인 거죠. 아주 싼 데부터 아주 비싼 데까지 귀족 교육을 시키려면 시키고 저렴하게 다니려면 다니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여진 사회에서 온 사람은 그런데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이렇게 뭐 이해는 어차피 안 가는데 그쵸. 이해를 하시려고 하지 말고 이거를 참고 살 거냐 바꾸려고 할 거냐 이런 생각이죠. 황심소는 나 혼자 고민하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공개 상담함으로써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의 고민을 동시에 해결해 드립니다. 검사 결과를 같이 보내주실 경우 더욱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